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의 전단 응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전단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하면 응력이죠. 응력은 뭐 추궁력도 있고, 써볼까요? 추궁력도 있고, 그죠? 추궁력 어떻게 되죠? A분의 P 이런 거 되죠. 응력, 추궁력은, 그죠? 여기 힘이 작용하면 충력 P가 작용한다. 근데 요거가 단면이 사각형 뭐 이렇게 돼 있다. 이 면적 A다 라고 하면 면적당 받는 힘, 그게 응력 단위죠. 그래서 추궁력도 있고, 그 다음 뭐 휘응력, 휘응력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뭐 보가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멘트를 받으면, 그죠? 받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를 딱 가지고 오면 이렇게. 실제로는 요 하부는 어떻게 돼요? 하부는 인장, 여기는 압축이 걸리는 거죠. 모멘트가 힘이 걸리거나 하면, 그죠? 응력이 발생하는데 상부에는 이 압축이 걸리고, 그죠? 일반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하부에는 인장력이 걸린다. 그래서 그 크기는 여기를 중립축부터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아직 희응력은 아직 정리를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찾아보실까봐. 어쨌건 나중에 휘응력도 당연히 하겠죠. 전단응력은 제가 전단응력 쪽을 보다 보니까 먼저 정리를 하는 거고, 휘응력도 이제 정리를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휘응력은 똑같이 이렇게 돼서 모멘트가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쵸? 여기가 이제 Y가 되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모멘트가 있고, 분모에 뭐 단면 2차 모멘트가 있고, 여기는 이 중립축부터의 거리가 돼서 그거에 따른 인장 응력, 압축 응력이 되는 거. 그죠? 저희는 지금 할 건 뭐예요? 이제 전단 응력을 할 건데, 그거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단 응력에 딱 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그게 전단 응력은 나중에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 요소들에서 뭐 단면 1차 모멘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철골 구조나 이런 부분 가면 다시 보게 될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단 응력도 한번 잘 알아두자고요. 그죠? 항상 처음 할 때는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건 유도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보가 있다 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했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를 딱 떼어 보겠다고요. 실제 이렇게 하면 모멘트도 어떻게 나와요? 모멘트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단력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 흰색으로, 여기가 이제 짜게 dx만큼 딱 해서 dx다라고 하면, x다라고 하면 여기 모멘트가 걸리고, 그죠? 여기 얼마 걸려요? 아마 교재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만 여기서 dm이 걸리죠. 그쵸? 실제로 여기는 여기를 봤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은 지금 예를 들어 요걸 오른쪽 모멘트도를 보면 얘랑 똑같지 않죠. 모멘트가 왼쪽은 요거고 요 차이만큼을 대략적으로 dm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얘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모멘트가 똑같은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했다 라고 하면 플러스만큼 m 모멘트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면 실제로 모멘트가 이거 똑같으면 결국 이렇게 딱 잘라서 놓으면 요 안에서도 뭘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평형을 만족해야 됩니다. 평형을. 근데 이 힘이 양쪽 똑같아서 모멘트 작용하면 전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멘트가 같으면 전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쵸? 떠올려 보면
우리는 뭘 알아요? 이거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멘트를 미분하면 전단력이 됩니다. 그죠? 즉 모멘트의 변화율이 전단력이라고요. 그 말은 모멘트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전단력은 뭐예요?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단 능력을 유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 예시를 가지고. 아니면 이 전단력이 안 나오니까.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단력이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죠? 그걸 아신 상태에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요 DM 붙는 게 이 DM이 뭐냐? 이게 왜 생기냐 DM이. 그죠? 막 그런 것들도 헷갈렸어요, 저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가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모멘트가 달라야. 모멘트가 똑같으면 전단력이 생기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DM만큼 실제로 요 집중하중 작용하는 거 예시를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요 안에서 평형 상태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랑 하면 요 방향으로 DM만큼 돌아가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내부적으로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하겠구나.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전단력은 양쪽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전단력과 요 dx만큼 팔 길이 v dx가 이꼴 뭐 dm 요런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평형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리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쵸? 요 방향도 요 V 방향도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가 단면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여기에 대충 중립축이라고 하면 그죠? 여기 단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요 dx니까 실제로는 단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 dx에서 이건 dx만큼 자른 거고 이렇게 단면이 있겠죠? 섹션이 여기가 섹션이 있겠죠? 계속 사각형 보면 얘가 섹션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얘인 거죠. 그렇죠? 얘인 거죠. 섹션은 그렇죠? 직사각형 단면 이 모양 뭐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여기 뭐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바라보는 건 그렇죠? 그렇고 그런 다음에 뭘 해볼 거냐? 여기서부터의 뭐 거리가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y1 책에 나온 대로 똑같이 헷갈리지 않게 y1 정도 거리다 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여기 있죠. 요 아래쪽 부분을 딱 떼서 우리는 뭐가 알고 싶냐? 전단 능력이 알고 싶어요. 전단 능력. 그럼 얘를 이렇게 딱 보면 실제로 이 단면 전체에 대해서 쭉 하고 위치별로 여기 지금 y1이라고 했지만 여기 어느 위치를 보더라도 각각 전단 능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지금 임의의 위치 y1에서의 여기서의 전단 응력을 기준으로 이제 유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꼭 왜 y1이냐?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기 단면이 있으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다 크기가 다른 전단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물론 이번 정리 마지막에 각각 위치별로 전단 능력 크기가 어떻게 변하냐는 임의의 위치 y1으로부터 유도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얘를 딱 잘랐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부분만 보면 시작해서 여기가 dx인 거죠. dx라고 하고 그죠? 여기는 단면이 모멘트에 대한 무슨 응력 아까? 힘응력. 모멘트에 대한 힘응력이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힘응력 발생하는 거 아까 어떻게 되면 인장이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 모양을 생각하면 이제 아래 잘랐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응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용한다. 힘응력 이렇게 작용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응력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하면 그죠? 얘를 잘라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가 응력으로만 바뀌면 되죠? 힘응력 플러스 D 응력. 그죠? 그렇게 되고 전단 응력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응력 단위가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힘이죠? 이렇게 되고 실제로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평형 만족하려면 지금 요 하단부 그린 겁니다. 다시 한번 어디 그리는 거라고요? 지금 요 Y1을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Y1이고 그죠? 그 아래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라고 해요. 지금 이걸 떼서 보면 각각 힘응력이 작용하고 그죠? 물론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얘도 이렇게 좀 더 그림이 더 어려운데 뭐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겠죠. 대충 뭐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 오른쪽에다가 요 아래 면적을 곱한 거 그게 힘일 거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응력에 의해서 요 왼쪽은 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근데 오른쪽 힘응력이 더 세죠. 모멘트가 더 세니까. 그러니까 전단 응력은 어디에도 생겨야 돼요? 평형 만족시키려면 지금 잘라놨으니까 요 위에 면 여기 있죠. 요 위에 면 지금 핑크색으로 칠한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단 응력이 발생해야겠죠. Y1이니까 스몰 V1으로 아시겠죠? 그쵸? 힘의 평형입니다. 그냥 사실 지금 한 건 뭐예요? 힘의 평형. 여기서 결국 이쪽 방향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의외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를 더 크고 왼쪽을 좀 더 작게 이렇게 그리면 그죠? 전단 응력 어떻게 된다고요? 뭐 수직 방향 이렇게 되는 거는 어차피 해서 평형 이룬다고 치고 그죠? 제 밑면에는 작용 안 하니까 그죠? 왜 작용 안 하는지도 이따가 알게 됩니다. 이쪽으로 전단력이 작용한다 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 더한 게 얘랑 같아지는 이렇게 평형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죠? 잘라놔도 그 안에서는 평형을 만족하도록 그죠? 그래서 보호 해석 같은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보호 해석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중 작용한다 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자르면 그죠? 왼쪽 거 자르면 이 평형을 만족시키는 이쪽 방향으로 뭐 모멘트 작용하고 전단력 뭐 작용하고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 만족시킨다 라는 거 이런 거 하죠. 그죠? 쪼개서 할 때 결국 그죠? 아니면 평형을 만족 못 시키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모멘트가 남아버리면 계속 회전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우고 그렇게 되고 힘응력은 어떻게 돼요? 아까 힘응력은 이꼴 아까 i분의 my라 그랬죠? 이렇게 되고 아까 뭐라 그랬죠? 모멘트를 미분하면 전단력이라고도 했고 처음에 다 얘기했던 거죠. 여기다가 써놓겠습니다. my고 dx dm은 v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다른 식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흰색으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크기는 사실 수식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dx의 dx 같은 식이죠.
그죠?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문제 없죠? 같은 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죠. 오른 위에 써 있던 거를 이렇게 샥 가져옵니다. 이렇게 샥 가져오면 다시 D 응력은 어떻게 돼요?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단면 2차 모멘트랑 y는 x에 대한 변수가 아니니까 상수처럼 빠지고 뭐가 돼요? dm 모멘트만 x에 대해서. 그죠? 저희 모멘트 어떤 식으로 돼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x라고 하면 모멘트 아까 헷갈릴 수 있는 건 다 압니다. 이 지금 왼쪽 이 모멘트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만약 여기 집중하 중에 10 작용했다. 그럼 여기 반력 5 생기고 여기 어떻게 돼요? y는 5x 모멘트는 5x 나오죠. 모멘트는 예를 들어서 5x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x에 대한 변수로 나올 수 있다고요. 모멘트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dm, dx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dm만 x에 대한 요 dx로 응력을 x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할 때 왜 이렇게 쓰는지. 그죠? 왜냐면 x에 대한 변화율이 될 수 있는 건 모멘트니까. 그죠? 상수로 i랑 단면 2차 모멘트랑 y는 빠지니까.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dx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분의 y에 가운데 dm dx 뭐였어요? 전단력이었죠? 전단력 그리고 dx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으니까 여기 왼쪽 살짝 지우고 쭉 따라오신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유도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정도만 유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죠? 지금 여기 이 전체, 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면적에 대한, 그쵸? 이 아랫부분에 대한 힘 응력의 총합을, 그죠? 요 오른쪽 있죠? 요 오른쪽 얘랑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합하면 아까 dx만큼 했을 때 중립축부터 여기가 y 1이었죠? 우리 기준하는 요 끝을 뭐라고 할 거냐면 y 뭐라고 할까요? 끝이니까 뭐 t라고 하겠습니다. yt. 그죠? 그러면 힘응력의 합은 적분 y1부터 yt까지 이거죠? 그쵸? 차이만큼은 요 정도니까 여긴데 da만큼. da는 뭐예요? da 옆면이죠. 옆면. 그쵸? 얘 봤을 때 단면으로는 섹션은 어디라 그랬죠? 옆면이죠.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쵸? 이해 가셨죠? 그죠? 지금 dx로는 여기가 da가 아니라고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쭉 앞에서 유도했던 게 어떻게 되면 돼요? 들어오면 되죠. 얘가 이제 샥 들어오면 i분의 v dx는 미지수로 빠지고, 미지수가 아니고 앞에 상수로 빠지고, 그죠?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요? 그러면 y만 남죠? y1부터 yt까지, 그죠? y의 da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식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샥해서 x, y에 뭐 임의의 단면이 있다. 그럼 여기가 뭐 da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x다. 뭐 여기가 y다. 라고 하면 sx는 y에 da 이런 거 있었죠.
그쵸? 이거 뭐였어요? 단면 1차 모멘트였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 그러면 이 녀석은 뭐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돼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 y1층 여기서 y1에서 요 아랫부분에 대한,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이게 옆면에 대한 거면 단면에서 이 단면을 단면 얘를 지금 뭐라고 할 거냐면 B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만약 얘를 B1이다. 그죠? 실제 단면, 직사각형 단면인데, 그죠? 요 폭을, 직사각형 단면의 폭을 B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오른쪽 빨간색으로 네모친 요 부분은 단면에서 옆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중립축, 여기가 y1이라고 하면 여기 요 면에 대한 여기가 b1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요거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다. 즉 y1의 아랫방향, i1의 외부에 있는 단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기준축은 뭐예요? 중립축이죠. 그죠? 요 y1 자체가 거리가 어디 기준이에요? 가운데 중립축 기준이잖아요. 그쵸? 그 단면, 그 기준축이 그렇죠. 당연히. 그죠? 요 예시로 든 SX도 뭐가 기준축이에요? 요 X가 기준축이. 이 축을 기준으로 그 면적에 대한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Y1이라 YT, DT는 뭐죠? YT죠. 여기가 YT라고 하면 이 YT는 기준이 뭐예요? 중립축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의미를, 그냥 단면 1차 모멘트 하면 전체 면적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S1이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 Y1축의 외부에 있는 면적에 대한, 단면의 면적에 대한 기준축이 뭐라고요? X축, 중립축에 대한 가운데 있는 중립축에 대한 Y1으로부터 외곽에 있는 단면적에 대한 뭐라고요? 단면 1차 모멘트가 된다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슝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분의 V S1의 dx가 되죠. 그쵸? 이게 뭐가 돼요? 사실은 이게 요거죠? 응력, 휘응력에 대한 힘. 사실. 그죠?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수식을 딱 보았을 때 오른쪽 요 사다리꼴 입체, 왼쪽 사다리꼴 입체를 합한 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얘가 힘이. 그럼 얘가 뭐랑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전다 능력에 의한 힘과 평형을 이루면 되죠. 그죠? 되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게 이해가면 이제 다 되신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요 지금 윗면에 대한 전다 능력은, 응력 단위 뭐예요? 면적당 하중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면적만 곱하면 면적 어떻게 되는데요? 면적? 전다 능력에 여기 어떻게 돼요? 전다 능력에 곱하기 dx에 곱하기 뭐예요? 아까 폭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B1 이렇게 쓸 수 있죠. 문제 없죠? 여기 힘이죠? 그죠? 즉 지금 이해하셔야 될 게 요거, 요 응력을 D응력을 요 힘응력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힘이죠. 힘응력에 대한 힘, 양쪽 크기 차이만큼 어떤 크기가 나와야 된다고? 전다 능력에 의한 힘의 크기가 나오면 평형을 만족한다고요. 즉 dx에 지금 왼쪽 하고 있습니다. b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차근차근 해보시면 이게 이해가 간다고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네. 그림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림은 내버려둔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i분의 vs1 dx 이건 힘응력에 의한 어쨌건 힘 양쪽 차이만큼 딱 크기 이꼴 뭐가 된다고요? 전다능력 dx를 뒤로 빼겠습니다. 단면의 폭 b1 뭐 대충 단면이 있으면 어떻게 있었단 얘기예요? 저 직사각형이라면 여기가 b1이고 뭐 높이가 뭐 h거나 뭐 이랬겠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dx가 되고 삭제되면 이제 전다능력은 어떻게 돼요? 임의의 y1에서의 전다능력은 IB1의 분의 어떻게 돼요? VS1이 되죠.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다능력. 그쵸? 그러면 요 V는 뭐예요? 전단력이죠? 그쵸? 전단력. 그죠? 요 단면에서의 전단력. 요 전단력. 아까 모멘트 미분한 게 전단력이니까 전단력 크기가 있을 거고 어떤 전단력이 작용한다. 그죠? 아까 요렇게 작용했던 거. 그죠? 양쪽으로 그냥 서로 평행을 만족한다 그랬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전단력이 있고 그 단면에서의 전단력 있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S1은 내가 알고 싶은 즉 나는 아까 기준을 뭐로 삼았어요? Y1 지점 단면의 Y1 부분에 뭘 한다 그랬죠? Y1 부분의 전달능력을 알고 싶다 그랬죠? 거길 잘랐죠? 즉 거기 바깥 부분의 면적에 대한 기준축이 뭐였어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는 단면 1차 모멘트였습니다. 전체 단면적이 아닌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단면의 폭일 거고 그쵸? 단면의 폭이죠? 그 단면 딱 자른 내가 알고 싶은 거기에서의 폭 그죠? 그 다음은 얘는 단면 1차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전다능력식 나오는 거죠. I, B분의 뭐 V, S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여기를 단면 1차 모멘트를 Q로 나타내는 데도 책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식을 살펴보면 이제 뭘 아냐면 어떤 단면이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죠. 단면 BH인 단면이 있어요. 그죠? 그럼 V는 뭐 전단력 작용한다고 치고 요 S1의 의미를 보면 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요 끝에 요 내가 끝에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립축 기준으로 끝에 거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인데 이 바깥쪽은 뭐가 없어요? 면적이 없죠? 그죠? 요 단면에서 내가 요 기준축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만큼 그죠? 지금 여기만큼의 면적에 대한 요게 A가 되는데 이 면적에 대한 그죠? 이 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면 되는데 내가 가장 양쪽 끝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가 0이에요? 면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1 이꼴 0이라고. 얘도 S1 이꼴 0이라고. 그죠? 그럼 이 단면에서 양쪽 끝에서 뭐가 0이에요? 전다능력이 여기는 여기서 요 전다능력 뭐라고요? 전다능력 0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철골 부재 같은 거 보면 전단력은 뭐가 견뎌요? 플랜지가 아니고 외부가 견디죠? 그쵸? 그러면 이 S만 본다면 그죠? S만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죠? 단면 2차 모멘트 동일하다고 치고 그 단면에 대해서 동일하고 B1 만약에 이 단면이 생긴 게 B1이다 동일하다 그죠? 다 지워버리고 어떻다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요거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은 단면이었다. 그럼 요 B1 동일하잖아요. 여길 자르든 다 동일하죠. 그러면 동일하니까 변하는 건 뭐에 대해서 하면 S1만 바뀌죠. 즉 S1은 요 중립축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워질수록 그 내가 알고 싶은 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 바깥쪽에 대한
단면일체 모멘트니까 점점 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중립축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면적이 더 많아지죠? 단면일체 모멘트 S1이 커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죠? 직사각형 단면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그죠? 점점 안으로 갈수록 이렇게 중립축 기준으로 커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커진다고. 그죠?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쵸? 이해 가시죠? 왜 가운데로 커지는지. 그죠? 이걸 보면 아, B원은 똑같다. 그죠? I 똑같고 만약 V 동일하니까. 그 면에서 전단력 동일하니까. 그러면 아, 양쪽 끝은 0이 되는구나. 가운데는 점점점 중립축으로 올수록 커지는구나. 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 식을 보고. 그죠? 그러려면 무조건 뭘 이해해야 돼요? S1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전단면에 대해서 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단면일체 모멘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에 대한 단면일체 모멘트인지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거고. 그래서 S1을 생각하면 아, 이건 알겠다. 이제 진짜 마지막. 오랜만에 찐막. 진짜 마지막.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H형광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될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될게 이렇게 될게 이제 뭐가 바뀌어요? 그 각각에서 잘랐을 때 뭐가 바뀌어요? B1이 바뀌죠? 폭이. 그럼 분모가 들어가 있으면 요 위에 플랜지에서 외부랑 생각해 봤을 때 B1이 훨씬 작아진다라고 하면 역으로 전단 능력은 어떻게 돼요?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게 왜 그래요? 이유는 전단 능력이 결국 전단 능력은 외부가 많이 받는다도 알겠지만 그쵸? 플랜지는 심지어 B1도 크기 때문에 전단 능력이 더 작죠. 그러니까 전단력이 크게 작용 안 한다고요. 저항은 누가 한다고요? 외부가 한다고. 외부가.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단 강도 구하는 식 보면 외부의 면적이 들어갑니다. 철골에선. 그죠? 이거는 B1을 보면 B1이 바뀐다. 철골 가면 바뀐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형상도 우리는 당연히 B1이 단면이 이렇게 바뀌면 폭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거는 전단 능력 관련돼서 그죠? 쭉 해서 임의의 단면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Y1 위치에서의 전단 능력은 IB분의 VS였고 그 S는 그 내가 알고 싶은 축 바깥쪽 면적에 대한 중립축을 기준으로 한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중립축은 가운데라고 하면 그죠? 대칭 단면이라고 하면 가운데라고 하면 내가 뭘 알고 싶다고요? 임의의 위치를 Y1에서의 전단 능력 알고 싶다라고 하면 S1은 뭐에 대해서 구하면 돼요? 요 면적에 대한 요 면적에 대한 아까 응력 여기 Y1 YT라고 하면 Y1부터 YT까지 그쵸? 그죠? 여기까지의 응력 아까 할 때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까 Y죠? Y의 DA가 되죠. 요게 S1이 되죠. S1. 근데 요거는 기준축 항상 뭐에 대한 전면일체 모멘트예요? 요거 중립축에 대한 기준축은 중립축이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말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1이 전체 단면에 대한 단면일체 모멘트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H형광은 B1에 대해서도 이렇게 팍 낙차가 큰 그래서 외부가 많이 저항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부재가 되는 거고 그죠? 마지막으로 단면일체 모멘트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준축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기준축이 정해져야 이제 내가 단면 1차 모멘트 값을 구하거나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축 없이는
그냥 당연하게 뭐 중앙이다는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축을 뭐로 하냐에 따라서 저항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얼마만큼 강성이 흰광성 EI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기준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천차만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생각이 너무 길었지만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